또 우리가 뭐 보험 상품들 굉장히 여러 형태로 복잡하긴 하지만 이 안보험만 방식에서 갱신형, 비갱신형, 만기 환급형을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쪽까지도 다 결국 여기에서 다 조금씩 가지치기로 가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보험 거의 성인의 거의 7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게 이 안보험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입하고 있는데 안보험 상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갱신형 안보험에 대해서 갱신형은 이제 계속 갱신하는 거죠.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 올라가게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뭐 비갱신형 뭐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비갱신형은 또 뭔지 만기 환급형은 도대체 뭔지 각각이 좀 알고 또 왜 안보험에 우리가 가입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뭔지 이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보험으로 하더라도 가입하는 게 나을 건지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보험료인 건데 보험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갱신형 안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라이나 생명의 이게 플러스 안보험인가? 플러스 안보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상품이죠. 물론 이제 모든 암을 5천만 원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광고에서는 초기 화면에 빠지진 않았지만 최근에는 전립선암 유방암은 한 1,000만 원만 주죠. 5분의 1만 주고 갑상선암은 10분의 1로 최근에는 줄였죠. 그런 상품을 제가 구조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웬만큼 병원비로도 지금은 많이 나봐야 암 치료하는 한 1,000만 원, 뭐 더 많아봐야 한 2천만 원 정도.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몇 개 특수한 암들 제하고는 대부분 1, 2천만 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소득 상실을 보상해주는 측면에 있죠. 그래서 이제 암보험에 많이 가입하게 되는데 이 암보험, 일단 갱신형 암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갱신형이고 10년마다 이제 만기되니까 10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이고 8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준다라고 하는 이 보험 상품에 30세가 가입하게 되면 30세에서는 월 한 10,000원 정도면 돼요. 보험료로. 10,000원 정도로 월 10,000원만 되고 10년 동안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 나쁘진 않아 보이죠. 뭐 1년에 그럼 12만 원? 10년 해봐야 120만 원이란 말이죠.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년 동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회사는 5천만 원을 줍니다. 괜찮죠? 근데 40세가 되면 이제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갱신하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가치로 40세가 가입하면 21,000원이니까 어찌됐든 최소 2만 원으로는 21,000원으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죠. 갱신할 때. 뭐 2만 원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봐야 또 10년 동안 240만 원, 2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암에 걸리면 5천만 원. 결국에는 우리가 평생 암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처럼 80세까지 보장을 해야 되니까 80세까지 갱신을 해야 되는 상품이잖아요. 50세 또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 보험료 이제 또 5만 원이 올라가네요. 이때부터는 좀 부담이 좀 되기 시작하죠. 그럼 60세, 70세도 또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70세까지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80세까지 암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예전에 요거는 저기 계산했어요. 이게 60세, 70세 보험료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말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거를 추정을 했어요. 추정을 해서 제가 60세, 70세 보험료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정할 필요가 없이 쉽게 알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실버 암보험이라고 하는 걸 판매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대상,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암보험을 팔고 있는데 보장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장금만 잘 적을 뿐이에요. 보장금만. 그래서 이때 이제 보니까 61세가 26,000원이에요. 60세 정도 되면 26,000원. 물론 이제 만일에 앞에처럼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61세가 되면 곱하기 5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로. 10만 원이 좀 넘죠. 그리고 또 10년 후에 또 다시 70세가 되면 또 갱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4만 원이래요. 1,0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따지면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20만 원이 넘어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30세 가입해서 그러면 80세까지, 79세까지 한다라고 갱신한다라고 했을 때 총 납입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어요. 월 보험료니까 초반에는 120만 원, 260만 원 올라가지만 70세가 되면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쳤더니 5,100만 원이 나와요. 보험료로. 갱신할 때 30세부터 79세까지 총 5천만 원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납입해야 될 보험료가 5,100만 원. 여성은
3,300만 원. 다행히 좀 적어요. 이 구조는 뭐냐면,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암 발생률 보면 보통 평생 암 발생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77세까지는 한 38%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성은 평균 수명이 지금 84세까지인데요. 33%예요. 즉 뭐냐면 절반 이상은 암에 안 걸리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반 이상은 암에 안 걸립니다. 즉 뭐냐면 30세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5,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만기 때는 땡이죠. 한 푼도 못 돌려받죠. 그렇죠? 혜택을 보려면 암에 걸려야죠. 근데 문제는 재수없게 암에 걸려야지 5천만 원 혜택을 보는데 재수없게 70대 중후반에 거의 만기가 끝나갈 무렵에 암에 걸린다고 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고 암에 걸리면 5천만 원을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의 쌤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차라리 저축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고, 실제 암보험으로부터 이 혜택을 제일 보는 사람들은 언제 걸려야 되냐면, 암보험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 70세 넘어서 걸리면 안 되면 혜택 별로 없죠. 이미 냈던 거 다시 돌려받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30대, 40대, 50대 때 걸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이때는 기껏해야 몇백만 원, 많아야 한 돈 1,000만 원 정도까지 내고 5천만 원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죠. 그리고 물론 암보험이라고 하는 건 암에 진단되면 그 순간 계약은 종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암에 걸리면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 때 암에 걸리면 혜택을 크게 봐요. 하지만 70대 넘어가가지고 암에 걸리면 결국 자기가 낸 돈 그대로 받고, 또 반 이상은 암에 안 걸리죠. 반 이상은 암에 안 걸린 사람은 그냥 5천만 원씩, 3천만 원, 5천만 원씩 그냥 내고 땡이죠. 이게 순수 보장형이니까.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30대 때는 이렇게 만 원? 괜찮아 보였는데 왜 70세가 되면 무려 20배가 뛰어요. 그쵸? 보험료가 어떻게 똑같이 5천만 원인데 보험료는 20배가 뛴단 말이죠. 이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라고 했을 때 암 발생률, 의료비하고 똑같죠. 의료비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가파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노후에. 암 역시도요. 암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 발생률이 애들은 거의 바닥이에요. 이게 단위가 10만 명당이거든요. 10만 명당 이게 1,000명, 2,000명인데 애들 수준은 거의 바닥이에요. 애들은 25세 미만은 10만 명당 10명, 20명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이제 10만 명당 50명, 100명, 50대가 되면 이제 500명, 800명, 한 60세 후반이 넘어서면 이제 1000명이 넘어서게 되고, 보세요. 70세가 되면 급격하게 이제 10만 명당 2,000명, 3,000명까지도 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죠. 빨간 게 남성입니다. 남성은 암 발생률이 여성보다 높습니다. 이게 밑에가 여성이고요. 파란 게 이제 평균입니다. 남성은 이제 흡연율 때문에, 무슨 암 때문에 그렇게 폐암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폐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0세 때 보험료가 낮은 거는 이 30대 때 암 발생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40세 되면 암 발생이 더 올라가니까 갱신할 때 올라가게 되겠죠. 50세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60세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70세는 보험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암 발생률 차이가 보면 30대에서는 50명, 100명이던 것이 70세가 되면 2,000명, 3,000명까지 거의 10배가 한 20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암보험료입니다. 갱신할 때마다. 이 구조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암이 걱정되긴 하는데 결국 80세까지 하려고 하면 결국 보험료를 거의 5천만 원을 내야 되는. 그리고 걸릴 확률은 반이 안 되는 정도란 말이죠. 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가입하고 싶은가요? 실제 이자 따지면 훨씬 많이 있는. 그렇죠. 이자까지 따지면.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암보험이 필요하냐. 아까 5천만 원이 필요한 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5천만 원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때 30대, 40대에 암에 걸리는 거하고 70대, 80세 때 인생 어쨌든 정리할 때 암에 걸리는 거하고 의미는 달라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노후 때는 사실 이때 암에 걸려서 5천만 원 있고 그러면 물론 남는 건 자식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 노후 때는 어찌됐든 이게 병원비가 문제죠. 암에 걸려도 치료비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정도면 충분해요. 치료비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지. 80세 때 일은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소득 문제는 사실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30대, 40대 때 암에 걸리는 건 얘기가 다르죠.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이렇게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이 암에 걸려서 사망이라도 해버린다라고 하면 남은 가족들은 완전히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때는 치료비만으로는 안 돼요. 솔직히 30대, 40대에서 암은 물론 이제 조기 발견해서 완치가 된다라고 하면 치료비밖에 발생되지 않겠지만 늦게 보통 3기, 4기 때 발생된다라고 하면 치료비 이외에 소득 상실이 같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건 시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30대, 40대는 소득 상실 플러스 병원비지만 70대, 80대는 사실 병원비 정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70대, 80대 때는 30대, 40대가 가입하면 몇 년 후입니까? 기본적으로 뭐 40년, 50년 후예요. 40년, 50년 후를 위해서 이렇게 글쎄 이런 보험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싶긴 한데요. 그래도 갱신형 보험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갱신형이. 그래서 암보험 커버는 사실 이때가 필요해요. 이때는 정말 필요합니다. 예, 30, 40대는 필요해요. 이게 사보험 방식이든 건강보험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건강보험, 어떤 건강보험이든지 저번에 임준선님 강의 때 얘기했던 것이 상병수당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 그냥 진료비 할인 제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건강보험이. 제대로 건강보험이 작동하려고 하면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상병수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때는 그래서 외국에서도 물론 70대, 80대 때 상병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 상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도 상병수당을 줘요. 그리고 이때 상병수당을 주더라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껏해 한 3, 4조 정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발생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암보험을 이해할 때 이 구조를 왜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건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 통계 그래프는 꼭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애 연령비로 제가 그래서 좀 통계로 만들어 놔봤는데 이게 79세까지로 따지면은요, 남성의 생애 평균 암 발생률 한 4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다시피 이 70세가 넘어가면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사실 꺾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꺾이는 이유가 뭐냐면 80세가 넘잖아요. 암으로 진단이 의심이 돼도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그냥 검사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암 진단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암 사망으로 진단을 안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평균 수명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암 발생률은 그냥 이대로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수명이 90세가 됐다. 평균 수명이 90세가 되면 남성들은 3분의 2는 그냥 다 암에 걸릴 겁니다. 이게 주변에 암 환자가 늘어난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였단 말이죠. 196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였기 때문에 암은 별로 발생되지 않았어요.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다 보니까 암으로 많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하는 거지, 암은 그 자체로 암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견돼서 그런 거겠지만, 암은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평생 80세까지 남성 경우에는 45% 정도가 암 발생되면 45%라고 할 때 거의 절반에 이르는 21%포인트가 70세 이후에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평생 발생 확률이 8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거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발생이 돼요. 60세 이후로 따지면 둘이 합치면 3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발생률이 60세까지는 이거 다 합쳐봐야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암 발생률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암 발생률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암 발생률이 30대, 40대는 적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만큼 저렴한 거고, 그렇죠? 70대, 80대는 보험료가 이때 비해서 누적 발생률로 따지면 딱 20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료가 2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모든 암에 대해서 물론 5천만 원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암 보험금에서 다 5천만 원 주지만 유방암 전립선암은 1,000만 원 주고요. 갑상선은 최근 500만 원이죠. 여기 이제 2007년도 기준부터 좀 달라요. 2007년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갑상선암이든 유방암, 전립선암 모든 암에 대해 다 5천만 원 정도 똑같이 줬어요. 2007년도 이후에는 이거는 이제 대폭 보장액을 낮춰버렸죠. 왜냐하면 여성에서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걸로 보험사들이 사실 손해는 좀 봤으면 암보험으로 손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보상받으려고 최근 판매된 암보험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형편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이제 암 종류별 발생 보면 아까 여성에서 보면 갑상선암은 보장이 굉장히 뚝 낮췄잖아요. 뭐 500만 원, 5천만 원이면 500만 원으로 낮췄는데 갑상선암이 여성 전체 지금은 30%가 넘어요. 발생률이. 전체 발생한 거에 30% 넘게 갑상선암이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 두 번째. 이 두 개 합치면 45%. 여성에서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 확률적으로 45%에 해당이 돼요. 거의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인데 여성에서 이 두 암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에서는 보장을 뚝 낮춰버렸죠.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는 거고. 남성에서도 마찬가지. 남성에서도 뭐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게 남성에서도 고령화 이펙트 때문에 효과 때문에 전립선암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암 증가율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왼쪽이 여성이에요. 여성의 이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 발생률, 암종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보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놈 있죠, 이거? 이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물론 이거는 사실은 발생률의 증가보다는 최근에는 발견률의 증가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건강검진 때문에 검사 안 해도 되는 걸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조직검사 해가지고 암으로 진단한단 말이죠. 요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보험회사들이 좀 손해를 봤어요. 2007년도 이전 상품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손해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증가하고 있는 거 있죠? 유방암입니다, 이게. 갑상선 유방암이 여성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반 넘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45% 두 개가 차지하고 있지만 좀 더 지나면 50%를 넘을 거고 나머지 암종을 보시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에 조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이건 대장암이 좀 최근에 식생활 습관 관리가 패턴이 바뀌면서 미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대장암은 급격하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남성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증가하거나 오히려 좀 감소하죠. 암종별로. 이게 간암, 폐암, 위암은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조금씩 감소해요. 증가한 녀석이 있네? 이게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게 남성에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보면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장을 확 낮춰버리고, 정체되어 있거나 이게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이런 통계들을 보고 이제 미래에 이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도 이해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형 암보험의 원리는 좀 정리하면 아까 제가 그래프로 써놓은 게 이겁니다. 발생률에 따라서 다른 거다, 사실. 이때 10,000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다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한 30%가 들어가 있어요. 다 30%가 있는데 발생률에 따라서 보험이 그래서 다르다. 이때는 10,000원, 갱신할 때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5만 원, 13만 원, 20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하더라도 이때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때는 이제 소득 상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병원비 문제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 커버할 필요 없다. 만약 건강보험이 보장이 확대된다고 하면 이때는 굳이 뭐 병원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돈 들이고 보험료 그리고 암보험 굳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봐요. 한 30에서 50대까지만 가입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해제하고. 그게 됐죠. 네. 전 그래서 그분으로 네? 이제 어떤 연금이라든가 다른 그쵸. 다른 저축해가지고 하든지 예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구조로 보면 그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갱신형이고 그래서 갱신형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비갱신형하고 만기한국형은 좀 달라요.
다른 문제가 있어서 비갱신형 문제를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비갱신형 주로 다음에서 보면 이거 지겹도록 계속 뜨는 게 있고 저거 비갱신형. 보험료가 올라? 이거 안 올라? 안 오른 보험이 아주 좋은 것처럼 홍보를 하죠. 이게 이제 누원스톱 안보 이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비갱신형이니까 80세까지 계속 만기 80세까지 이제 보험료 이거는 정기납 구조거든요. 30세 때 가입하면 남성은 3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갱신형이니까 80세까지 30세부터 80세까지 50년 동안 월 39,000원을 내는 거예요. 월 39,000원. 그렇게 가지고 계산해 보면 30세 때 39,000원씩 50년이면 총 보험료는 2,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저겁니다. 이건 5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4천만 원짜리입니다. 4천만 원짜리 계산을 하더라고요. 30세는 그러니까 80세까지 2,300만 원. 만일에 5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총 납입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좀 저렴하죠. 아까 남성은 5천만 원이었잖아요. 갱신형은. 비갱신형은 대략 비슷한 구조라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세 때 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죠. 50세가 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되죠. 이렇게까지 좀 내야 되죠. 그래서 총 납입 보험료만 따지면 비갱신형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한 사실인데 문제는 갱신형이었을 때는 30세에서는 10,000원이면 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4만 원, 거의 4배 가까이가 뛰는 거죠. 30세 때 가입하면 40대 가입하기로 마찬가지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안보험의 원리는 이거예요. 아까는 이제 갱신형은 이제 보험료 갱신할 때마다 발생률이 올라가니까 보험료가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갱신형은 예를 들면 가입 시점이 30세다 그러면 똑같이 계속 비싼 보험료 4만 원, 39,000원을 80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비갱신형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나 전기간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보험은 초기에 20년에 왕창 내놓습니다. 20년 동안 왕창 내놓으면 80세까지 나머지는 보험료를 안 내더라도 80세까지 암에 걸리면 뭐 4천만 원 정도 이런 상품들이 납입기간하고 보장기간이 좀 일치하기도 하고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걸 보통 전기납이라고 전기간 내야 되는 만기까지 80세까지 내는 이런 구조로 보험료가 일반적인 위치가 좀 지속적으로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근데 보시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갱신되지 않은 친구는 일시기 계속 똑같은 보험료를 80세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마치 보험료가 안 오르기 때문에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신에 보험료가 초기부터 세죠. 그렇죠? 세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센 보험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다 적립해요. 보험료를. 거둬도 일도 없이 지급은 거의 안 돼서 조금만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료를 적립하죠. 적립해서 투자를 하죠. 네? 회사채를 사든 국고채를 사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굴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전체 총 납입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좀 해줄 효과가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가 않죠. 근데 비갱신형은 적립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보험료를 좀 할인해주는 효과에 불과한 거지. 이게 어쨌든 뭐 50년 동안 낸다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이율까지 이자까지 계산하면 갱신형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근데 이런 비갱신형 안 보험도요 끝까지 유지하면 좋지. 똑같아. 이거 역시도 5년 10년 지나면요 반 이상 대부분 해야 돼. 그런 문제들. 보험 상품이 대충 한 20년 납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납보다. 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왕창 이제 보험료 단가를 보험에서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비갱신형인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은 제가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화폐 가치 문제인 건데 예를 들어서 30세 때 이 가입했을 때 이때 상품으로는 암 보험금이 4천만 원짜리란 말이죠. 근데 암 발생 확률은 끝까지 유지하더라도 암 발생은 대부분 60대, 70대 이후에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주로 보험금 확률적으로 암에 걸리더라도 보험금 혜택을 이때 주로 볼 텐데
문제는 그때 보면 30세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40년, 50년 후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40년, 50년 후에 또 지금 현재 4천만 원이 그때 4천만 원하고 지금의 4천만 원의 화폐가치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30년 전에 물가를 보면 물론 최근에 물가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4천만 원 고래 가치는 반 이하로 줄게 되죠. 그때는 또 그래서 또 4천만 원, 5천만 원 이게 소득을 보상해 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때 되면 병원비가 아마 전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화폐 가치 문제도 있죠. 그런 게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 환급형입니다. 만기 앞에 이제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은 순수 보장형입니다. 암에 걸리면 보험금을 받지만 암에 안 걸리면 그 보험료는 한 푼도 돌아오지 못해요. 만기 때는 그걸로 끝이 돼요. 보험료 내버리고. 그러니까 아깝죠. 아니 암 발생률이 38%라면 남자는 여성은 33%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암에 안 걸릴 확률이 사실 더 높은 건데 그때까지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내가 암에 안 걸리면 그냥 날린다고 굉장히 가까워 보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만기 환급형이 많이 가입을 해요. 보험회사도 그래서 만기 환급형은 보험 혜택도 보시고 혜택 암에 안 걸리면 내용 보험을 같이 다 전에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만기 환급형 암보험을 이미 더 좋은 것처럼 판매를 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기 환급형 상품을 보면 이것도 AI 생명의 아까 만기 환급형인데 이건 조금 달라요. 아까 보면 어찌됐든 80세 만기긴 하는데 이건 초기 20년에 왕창 몰아내는 비갱신형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20년만 내면 이제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건데 30세 기준으로 보십시오. 30세 기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제일 오른쪽이 순수 보장형입니다. 순수 보장형에서는 30세는 57,000원씩 월 20년만 내면 됩니다. 20년만 되면 80세까지 암에 걸리면 4천만 원을 주고요. 이건 순수 보장형. 근데 이제 만기 환급형, 100% 만기 환급형은 30세는 월 보험료가 84,000원만 내면 이제 도중에 20년 동안 84,000원을 내고 80세까지 암에 걸리면 4천만 원을 주고 암에 안 걸리게 되면 80세 만기 때 낸 보험료를 이만큼씩 낸 보험을 다 전액 돌려주는 겁니다. 아, 이자는 안 주고요?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주는 겁니다. 근데 30세니까 뭐 별 차이가 없네. 순수 보장형하고 보험료 기껏해 2만 얼마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근데 만약에 40세라고 하면 그 보험 차이 더 나요. 40세 때는 순수 보장형으로는 7만 5천 원인데 100% 만기 환급형으로 내가 14만 원 들어가죠. 50세 때 가입하려고 하니까 순수 보장형으로는 거의 9만 8천 원인데 만기 환급형으로 가버리니까 36만 원 주세요. 월에. 36만 원. 연령에 따라서 이때는 초기에 많이 적립해놓고 보험회사가 돈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만큼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지, 상대적으로는 좀 저렴해지죠. 그걸 내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0% 만기 환급형하고 순수 보장형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 총 만기 환급형에서는 남성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거고요. 순수 보장형은 1,3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한 700만 원 가까이 보험료를 더 내죠. 만기 환급형에서. 40세가 되면 대략 한 얼마입니까? 한 1,6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만기 환급형 때 더 내요. 50세가 되면 오히려 6천만 원이 넘게 보험료를 만기 환급형 때문에 더 내요. 만기 환급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요. 실제로는 순수 보장형 플러스 저축보험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30세 기준으로 보죠. 30세 기준 남성으로 보면 30세 기준으로 남성은 만기 환급형에서는 84,000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걸 만일에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한다라고 하면 순수 보장형 목적으로 보험료는 57,000원이고 27,000원이 이게 저축보험입니다. 사실 저축보험. 그래서 각각의 이게 내고 요거는 소멸성이죠. 만기가 되면 순수 보장형은. 근데 낸 보험료가 총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건 어디에서 발생되냐면 여기 저축보험료 있죠. 이 저축보험료를 계속 적립하고 투자 수익을 올리고 해가지고 총 보험료 600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때는 30세부터 20년 동안 받아냈다가 80세 돌려주잖아요. 50년 후에.
그러니까 60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 만들어주고, 물론 보험회사는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 가겠죠? 또 빼고 나머지 원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금 혜택도 받고 또 혜택을 못 받으면 내 몸을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축보험 원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좀 착시 효과예요. 착시 효과. 뭐냐면 만기 환급형 대신에 차라리 나 그러면 그래서 그냥 순수 보장형으로 난 가입하고 저축성으로 이 차익은 내가 그냥 저축할래 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자기가 이율에 따라서는 2천만 원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월 27,000원씩 20년 해가지고 뭐 80세 50년 후가 되면 2천만 원 이상 안 되겠어요? 얼마든지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50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50세 때 가입하더라도 이때는 이제 총 보험료가 36만 원이지 않습니까? 월 보험료. 이 중에 순수 보장형으로는 이때 98,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만 원이 저축보험료예요. 각각의 이제 총 보험료는 8,800만 원이지만 순수 보장형으로 총 보험료 2,300만 원이 들어가고 저축형으로 6,4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소멸성이 되는 겁니다. 보장 목적은. 그리고 이 6,400만 원을 총 거둔 거를 나중에 80세 만기 때 8,800만 원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환급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상품을 결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보험을 또 같이 결합된 상품을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기 환급형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면 대신에 보험료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50세대 가입하면 무려 36만 원씩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은데요. 이런 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게 현재 20년 중에 7년 정도를 가입하고 있다면 그 팀장님 보셨을 때 그 유지하는 게 좋을지. 월 보험료가 얼마인데요? 지금 한 19만 원 정도 거든요. 7년이 문제입니다. 7년. 거기 자꾸 본전 생각나서. 좀 더 그거는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축보험료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고, 또 보장성 보험의 어떤 성격이 얼마나 이게 좀 좋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환급형은 이 원리라는 거예요. 순수 보장, 혜택이 좋은 게 아니다. 그냥 순수 보장형 플러스 저축보험료를 더 받는 거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지네들이 굴려가지고 낸 총 원금만큼 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차이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다시 설명한 겁니다. 만기 환급형은 20년 동안 이제 순수 보장형 보험료가 있고 저축보험료를 두 개 합쳐가지고 낸 다음에 사실은 구별된 건데, 요거는 나중에 만기가 되면 이거는 암에 걸리면 혜택 보지만 암에 안 걸린다라고 하면 다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기 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수 보장형이니까. 저축보험료를 돈을 굴려가지고 요만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기 시. 그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그렇더라도 뭐 저축보험료 만약에 이율이 좋으면 뭐 환급형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갱신형, 비갱신형, 만기 환급형을 다 비교해가지고 그림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뭐 이해할 수 있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 구조에 대해서 갱신형 빨갛게 올라가는 거, 비갱신형, 만기 환급형 그래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근데 만기 환급형에 맹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좋은 건데 착시 효과다. 만기 환급형은 아까 설명했처럼 요거다. 저축보험료가 들어간 거다. 즉 뭐냐면 30세는 50년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순수 보장 가입하고 플러스 이렇게 저축보험에 가입하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 역시 보험료가 너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해야 해요. 금융회사도 저축보험에 연금보험을 예를 들었지만 3년 해약률이 무려 45%라고 돼 있어요. 저축보험 조심하라라고 설명해 보고 있어요. 금융위원회. 이거 보험료가 비싸서 유지하기 어렵다.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만 가입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 이 만기 환급형 보험료가 비싸서 유지할 확률도 이것도 많지는 않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80세 만기에 찾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 저축을 30세 해서 80세에 내가 타는 저축이에요. 저축보험은 80세에 타서 뭐 하겠습니까? 자식 주려고? 그러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더더군다나 만기한국의 문제는 그래서 해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약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도중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해약을 하게 되면 이게 따로 개별적으로 나눠서 저축보험료만 해약을 못해요. 다 순수 보장형까지 같이 해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손해가 돼요. 순수 보장 목적까지 다 동시에 해약을 해야 돼. 같이 해약을 해야 돼. 따로 해약을 못해. 같이 해약을 해야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결국에는 암 발생률 아까 그랬잖아요. 결국 70대, 80대 때 확 올라가게 되는 건데 결국 보험사만 좋은 일 시켜주고 그냥 해약 환급금으로 뒷벌이만큼만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해약률, 실제 이제 해약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또 저축보험료를 8대 지금 그렇게 과연 지금 제가 설계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저축 목적을 하더라도 제가 저축을 하더라도 한 5년 길어야 10년 되다 보고 저축을 하지 자식이 뭐 대학 들어갈 때 큰돈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정도로 목표를 짧게 하지 지금 내가 80세 때 받은 보험을 저축보험을 지금 저축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보험은 사실 그런 보험들이 만기 환급형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중에 이게 물가 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보험료 고스란히만 받지 않습니까? 80세 후면 지금부터 40년, 50년 후에 또 내 보험금이라고 하는 그 화폐 가치가 과연 지금의 화폐 가치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많이 돌려받는 많이 돌려받는 8,8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30년 후에 8,800만 원의 돈의 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은 거라는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축성, 계속 만기 환급형은 결국 저축성인 건데, 저축보험인 건데, 저축보험 역시도 좀 예적금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저축성 보험 가입할 때 조심해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축성 보험, 보험이라고 하는,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 상품을 보험회사한테 갖다 바치는 상품은 반드시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그래서 만약 은행에 저축을 하다가 조기에 만기까지 유지 못하고 해약을 하더라도 원금은 다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얼마 안 붙어서 그렇죠. 근데 저축보험은요. 조기에 해약을 하게 되면 환급률이 얼마 안 돼요.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야지 무조건 원금이 그때 보존이 돼요. 5년 전에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보다 뜯겨요. 저축보험은 사업비가 선치구조거든요. 사업비를 나중에 초반에 떼고 은행은 후치구조예요. 수수료에서 나중에 이자에서 떼가는 구조거든요. 물론 이제 저축보험을 예를 들어서 최소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은행보다는 더 좋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축보험의 이율이 더 높아요. 여기서 예전 거긴 하지만 여기서 저축보험은 공시율이 5%로 계산했고 은행은 4%로 계산했어요. 지금 이제 1% 이상씩 다 떨어졌죠. 한 1%가 항상 좋아요. 보험사의 저축보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행보다 이율이 더 좋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율이 높은 대상은요. 은행에 넣을 때는 원금이에요. 원금의 4%가 적용이 되는 거지만 저축보험의 이 5%는 원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는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5%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율이 더 높다고 나한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도에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도 못 챙긴다. 라는 걸 꼭 알고 계시고 보험 상품은 기본 원리가 항상 키워드 중에 또 하나가 사업비입니다. 그런 맥락을 꼭 이해하고 계십니다. 보험료 구성을 보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수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가 사업비예요. 사업비가 이제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요. 앞에서 얘기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전체 보험료 중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10%가 사업비예요.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은 사업비가 더 셉니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알고 있고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돼요. 사업비. 이런 구체적인 보험 상품마다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보험회사에서는 영업비밀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있게 10%, 20%, 30%라고 얘기를 하죠. 제 얘기가 틀렸으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거십시오. 근거 자료를 대신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하나 CI 보험 예전에 제 책에는 썼었는데 여기서는
늦진 않았지만 CI 보험에 제가 사업비를 공식적으로 제가 얻은 적이 있었어요. 국회를 통해서. 그때 사업비가 무려 40%가 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전체 보험료 중에 사업비가. CI 보험은 사업비가 굉장히 셉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이렇게 사업비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이제 뭐 30세면 10,000원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확률적으로 얼마나 보험금이 지급될 거냐라는 걸 계산해보면 굉장히 형편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암 통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암 발생률 자료가 다 연령대별로 다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 암 발생률은 제가 임의로 취한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오는 금융감독 규정에 있는 암 발생률 자료. 보험회사가 상품으로 만들 때 참고하고 있는 암 발생률 자료를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지급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10,000명이 30세에 동시에 10,000명이 가입한다고 쳐요. 10,000명이 월 1,500원씩 내니까 1년에 총 보험회사 한 12억 정도의 보험료 수익을 거두죠. 매년 이제 12억씩 거둘 겁니다. 그리고 지급되면 되겠죠. 연령대별로 암 발생률에 따라서 보험금 5천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급률이 굉장히 낮다가 나중에는 60%는 넘어가지만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보험회사는요. 대략 126억의 보험료 수익을 거둬서 그 사이에 10,000명 중에서는 총 114명의 암이 걸리거든요. 이들에게 5천만 원씩만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급률이 42%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물론 이제 이거는 꼭 42%냐 이거는 만일에 이게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그 뭐라고 그러죠? 고위험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암 발생이 더 많아지면 뭐 역선택, 그렇죠? 가입자 역선택 현상이 의하면 이따라면 좀 더 많이 지급되겠지만 어찌됐든 암보험에 따져봐도 40배를 계산하더라도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암에 걸리면 무조건 5천만 원 주물로 계산했지만 사실은 더 낮아요. 왜냐하면 가상선암은 10%밖에 안 되고 암 발생률 높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저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진짜 니네들 암 실제 어떻게 설계를 하냐 내 계산으로 이게 맞는데 니네들 데이터 가지고 나 계산해봤는데 이거밖에 안 되잖아. 자기 데이터를 지금 내놔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07년도 이전 가지고는 사실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봤어요. 손해율 100% 넘었거든요. 위험 손해율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걸 보상받으려고 보장을 낮추고 보험료 대폭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상품되는 보험은 되게 형편없는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 굳이 암보험에 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갱신형 가입하시라. 암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그러니까 병원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경제적 부담, 소득 상실 문제라고 하면 갱신형을 선택해서 30세부터 소득이 있는 50세 정도까지는 커버해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 비용도 크게 들지는 않아요. 10,000원, 2만원, 50대에서 한 5만원 정도니까 큰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혜택은 높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만기한급형 가입하지 마시라. 가능한 비갱신형보다 갱신형 우리가 직접 가게를 책임지는 30, 40대 정말 인생의 중요한 시점 정도를 커버하는 정도라고 하면 일단 사보험 지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가입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여기서 들어가서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암보험에 든다고 해서 암에 적게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암에 적게 걸리는 거거든요.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은 제발 좀 잘 받으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서만 설명을 해드리면 건강검진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연령대별로 암 발생률 이 자료입니다. 남성에서 제일 많은 게 보시면 전체 발생에서 위, 대장, 폐암, 간암까지 이게 얼추 보수더라도 60% 정도죠. 남성 암 발생률 60%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이라는 거죠. 위암은 정기검진 하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대장암은 이제 변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대장암 시경을 하세요. 50세 이상부터는. 좀 불안하시면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이상부터 대장암 내시경 한 번씩 하세요. 10년에 한 번만 하시면 돼. 대장암 내시경은. 그래서 해서 깨끗해. 위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해. 그러면
암 발생률이 평생 암 발생률이 높다고 쳐더라도 절반 이상 해결이 됩니다. 담배 끊으세요. 해야. 담배 끊으시고 그다음에 간암은 다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간격화 때문에 발생되거든요. 그게 뭐 술도 별로 안 먹고 복균자도 아니야. 간암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만 관리하더라도 남성에서 평생 발생률의 60% 정도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단 말이죠. 나머지 갑상선암은 별거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질선암도 이건 그래요. 나이 많아지면서 하지만 저질선암도 상당 부분은 거북이 아니에요. 일부는 많이 이제 전이도 하고 그러지만 저질선암도 무서운 암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방광암 이런 거, 췌장암 이거 다 담배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신장. 담배 끊으면요, 폐암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고 좀 불안하시면 종종 한 2년에 한 번씩이나 복부 체크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암 걱정, 뭐가 걱정됩니까? 극히 드물게 생기는 거 몇 개 있지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걔네가 돈이 많이 들죠. 네? 걔네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쟤네보다 저쪽 애들이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어찌됐든 이제 확률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작은 확률에 대해서까지 사보험이나 이런 걸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국가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여성들도 그래요. 아까 이제 갑상선암, 유방암이 거의 45%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성에서 많은 거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똑같아요, 남성하고. 그렇죠?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유방암도 건강검진 다 받지 않습니까? 5대암 검진으로 대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암으로 인해서 가계 파탄이 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 3기, 4기 때 발견해서 그렇습니다. 1기, 2기 때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해요. 간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어떤 암이 됐든 1기, 2기 때 발견되면 완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기는 다 완치가 다 가능하고요. 근데 1기, 2기 때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할 뿐더러 병원비가 적게 들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3, 400 정도는 해결이 돼요. 왜 암으로 가계 파탄이 나는 이유는 다 3기, 4기 때 뒤늦게 발견해가지고 수술해도 남아있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몇 사이클 분리하죠. 힘들기도 하고 거기에 돈 들어가는데 나중에 되면 항암제도 듣는 항암제가 없대. 그러면 새로운 항암제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맞을 때마다 3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가계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암에 대해서 가계 파탄이 생기는 거예요. 조기 발견만 하면 소득 상실 문제도 크게 발생되지 않을 거고 병원비 문제도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암보험 가입을 했다고 든든해 하지 마시고 건강검진 반드시 잘 받으시고